다음 11장. 이거는 이제 상이라는 게 상기물이라 의적이 형용하며 상기물이라 시고로 위지상이요. 이 두 가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형용이 얼굴이 그럴듯해야 돼요. 카피를 하려면 이렇게 딱 그럴듯하게 모사를 해놔야 돼요. 외부적인 형용만 그렇게 그럴듯하면 안 되고 내부에 지니고 있는 그 정체성도 어느 정도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주역이 그래서 상이다 그랬죠. 계사상전 8장에 보면 상이 뭐냐? 의적이 형용하며 상기물이라 시고 위지 상이요. 그 물체가 지니고 있는 겉모습도 딱 비겨놨고 그 물체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 마땅함도 딱 드러내놨다. 그래서 그게 상이다. 그러면 건괴가 저 이하의 이런 것들은 다 그거에 맞는 걸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상이라는 거는 비겨놨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하나의 틀에 박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징이니까. 다만 맥락을 따라서 무슨 맥락? 이런 맥락을 따라 들어가서 저것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일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꿈의 해몽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상징 아니에요. 상징. 불꿈을 꾸면은 현실에서는 비용만 나가는데 소방 119 출동해야 되고 재산 피해가 왜 LA 같은 거 타봐요. 몇 조예요. 그런데 막 일이 잘 되고 막 사업이 번창을 해. 상징 아니에요. 상징. 그렇듯이 이 나오는 구체적인 물건들을 8개로 다 표현을 하려니까 상징적인 체계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렇게 유추가 됐는지를 한번 그 맥락을 따라가 보는 연습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이 수많은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다 타고 들어가 보면은 줄기가 하나예요, 요게. 우리 의식도 현재 작용하는 이성의 의식이 있고요, 깊이가. 조금 더 깊은 의식이 있고, 아주 깊은 의식이 있어요. 더 깊은 의식이 있고. 우리 사상에 6, 7, 8, 9라는 수가 있죠. 노음이 있고, 소양이 있고, 소음이 있고, 이 노양이 있듯이, 6식 있고, 7식 있고, 8식 있고, 9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깊이가. 무의식의 층이, 잠재의식의 층이. 이게 현실에서 작용하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색깔을 딱 보면은 저기에 빨강이라는 색깔이 있고 경계가 있고 보는 내 그 눈이 있고 그 둘이 주체와 객체가 만나서 거기에서 의식이 생기고 저게 빨갛다라는 의식이 생기고 이런 모든 우리의 보고 듣는 이런 모든 의식은 다 그냥 표면 의식이에요. 그냥 안이비설신이라는 게 다 이게 표면 의식이야. 표면 의식. 그렇기 때문에 표면의식은 복잡 다단하고 구체적이고 색은 색깔이고 소리는 소리예요. 그게 서로가 용납을 안 돼요. 이 세계에서는. 빨갛다라는 거하고 음이 궁상각취고 궁음이다라는 건 전혀 다른 경계거든요. 그런데 의식을 조금 깊이 들어와 보면 그게 한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게 진괴거든요. 소리를 보면은 이게 오음으로 탁 보니까 예를 들어 이게 가금이다. 이게. 색깔로 보니까 이게 청색이다. 그러면 얘들 둘은 안 통해요. 가금이라는 거는 음이고 청이라는 건 색깔이거든. 얘들 둘 밤새워서 얘기해도 얘는 안 통해. 그럼 얘네들이 소통시킬 수 있으려면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둘이 만날 수가 있어. 섬과 섬은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나는데 깊이 들어가면 바닷속에 그게 뿌리로 하나로 연결이 돼 있듯이 하나는 소리의 영역이고 하나는 빛깔의 영역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한 통 속으로 묶여져 있는 상징 체계가 있다고요. 그게 팔괘예요, 팔괘. 그래서 거꾸로 팔괘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런 체계예요. 그래서 저 하늘과 둥근 거는 관계없어. 하늘은 자연물이고 둥근 건 도형이에요. 도형의 세계하고 어떻게 하늘하고 문법 관계도 없이 그냥 쌤쌤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건괴에서는 하늘이라는 자연물도 나오고 둥글다는 도형도 나오고 아버지라는 인륜의 주체도 나오고 옥이라는 금속류도 나오고 한, 춥다는 기후도 나오고 얼음빙자, 대적이라는 색깔도 나오고 양마, 노마, 청마, 박마라는 동물도 나오고 목과라는 식물도 나와요. 그래서 이건 왜 읽느냐? 도대체 이설계전은 주역 공부와 관련해서 경문풀이와 관련해서 보면 저거를 활용한 괴요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괴요사 당장 현실적으로 해석을 할 때 저기에서 사용을 해서 저걸 딱 터득을 하면 풀이가 쉬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의식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상징의식으로. 왜? 그래야 옛날에 저걸로 진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짐작이 들어요. 저게 옛날에 의사소통 체계였다며요. 복희 씨가 팔괘를 가지고 의사소통도 하고 정치도 하고 다 했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꿈만 같아. 어떻게 팔괘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지?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를 의식을 쭉 한번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 이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게 왜냐하면 상징 체계가 굉장히 무궁하니까 저런 것들을 다 담고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 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건괴가 하늘이다. 건괴가 하늘이다. 이게 맨 위에 있다. 순양이다. 순전히 양으로 쭉 이어져 있다. 의미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원 둥글다. 하늘이 옛날에 그 둥근 모양이다. 아버지다. 인륜에 있어서 아까 주관하는 거죠. 뭔가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통솔의 의미. 임금도 있어요. 임금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통솔의 의미. 다 주제의 의미. 그런데 이제 나라를 주재할 때는 임금이고 가정을 예전에 이제 주관할 때는 아비죠. 그래서 아비부자, 임금군자가 같은 거예요. 아비부자도 손으로 이 쥐봉 하나 들고 있는 거고 임금군자도 이 손으로 이거 들고 있으면서 그 대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옥 아주 깨끗한 티 없이 맑은 하늘 중에서도 아주 티 없이 맑은 하늘. 우중충하고 비 오는 하늘 말고 아주 티 없이 맑은 하늘. 금목의 관념이나 오행의 관념을 이렇게 보면은 건괴는 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효나 이런 거 할 적에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위로 보면 우리 배웠죠. 거는 서북방이에요. 계절로 보면 늦가을에서 겨울로 진입하는 때. 기후가 이제 차란 자. 또 고드름, 얼음이 얼지요. 그 다음에 대적, 크게 붓다. 하늘에 크게 붉은 존재가 딱 떠 있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붉은 해가 딱 하늘에 떠 있는 모습. 그리고 말로 보면 저렇게 4가지 말이 있다. 말은 행마 달리는 거예요. 저 붉은 대적이 달려요. 말마자가 행마를 날일자로 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해가 운행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윷놀이 말판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가 또
운행하고 또 마치고 또 한 해가 또 운행하고 마치고 해서 한 해가 마치고 시작한 설날에 윷놀이를 하면서 말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이게 세월이 흘러갈지. 그런데 양마가 있고 노마가 있고 청마가 있고 박마가 있다. 양마는 어질 양자, 봄철의 말. 노마는 늙은 말, 여름철의 말, 화성한. 청마는 쫙 가을철의 말, 쭉 마른 말. 박마는 겨울철의 말, 아주 살찌고 힘이 센 말이에요. 원형이정이죠, 저게. 그리고 목과 둥근데, 하늘은 둥근데 위에 있어. 그럼 나무에서 보면은 둥근데 위에 있는 거, 아, 이 열매구나. 이렇게. 저거 말고도 이제 상징으로 이제 엮여지는 게 쭉 있는 거죠. 곤괴는 위지, 땅이다. 하늘이, 겉괴가 하늘이면 곤괴는 땅이다. 하늘이 압이면은 곤괴는 엄이다. 포, 별포자. 쭉 펴져 있죠. 땅이라는 건 쭉 펴져 있어요. 부. 어떤 때 보면 땅은 솥 같아, 솥. 부산. 솥이라는 게 뭘 넣으면 그대로 나오질 않아요. 새롭게 새 모습으로 나오지. 쌀과 물을 부으면 밥으로 나오고 음식을 하면 먹게끔 나오고 다 변형돼서 나오듯이 그 씨앗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아주 화사한 꽃으로 나오고 다 나와요. 새롭게. 솥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인색. 땅이 무진장 인색해요. 저건 무슨 이야기냐? 인색이라는 건 아끼는 거예요. 뭘 아끼냐? 그 생명이 하나가 싹이 딱 떨어지면은 죽어라고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위대함이 저 인색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딱 잉태를 하면은 그거를 죽어라고 갖고 누가 좀 달라고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놔요. 때가 될 때까지는. 그 중에서 겨울철의 땅 속에 탁 잠장돼 있는 거. 천자문의 여모정렬, 남효재량이라 이 정이라는 거는 여인의 미덕이에요. 왜냐하면 곤 땅의 미덕이에요. 겨울철의 미덕이고 그거를 인색하게 안 갖고 있으면 죽어요. 그 생명이. 겨울철에 누가 달라고 꼬셔가지고 밖으로 내놓으면 그 싹이 얼어 죽어요. 봄이 올 때까지는 죽어도 인색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위균, 딱 균형이 잡혔다. 이 괴 자체도 균형이지만 땅이라는 게 다 균형이에요. 평평한 데 있으면 언덕진 데도 있고 산이 높은 데 있으면 골이 깊은 데가 있고 다 뜨거운 적도가 있으면 차가운 냉대가 있고 다 해가 뜨는 동쪽이 있으면 해가 지는 서쪽도 있고 위 자무 새끼나 어미 소 저게 말로 이제 쭉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자무 딱 소가 되고 대여 큰 수레다 수레 여자죠. 큰 수레라는 게 짐을 싣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을 제자 플러스 댕기랭자가 수레예요. 그러니까 저게 심상치 않다는 거죠. 저 말이 옛날에 땅을 큰 수레라고 했다. 실른다는 건 뭐 천부지재라 뭐 중용에도 다 만물을 다 싣고 있다. 뭐 주역에도 후덕재물 하나니라 다 나오는 개념인데 수레라는 거는 실어놓기만 하면 수레가 아니죠. 그거는 다녀야 수레지. 근데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영락없는 수레예요. 이게 딱 궤도 따라가지고 자기 레일 따라가지고 우리도 실어주고 다 싣고 끊임없이 운행을 하잖아요. 야, 참 저 심상치 않은 거다. 그래서 옛날에 지도에는 다 저 수레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녀 만국지도 무슨 다 수레 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저게 혹시 누군가가 자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누구 이전에 갈릴레 이전에. 위문
문이라는 건 이제 문체가 다양한 거죠. 무늬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꾸며주는 문체가 다양하고 위중, 무리중 획수가 제일 많아요. 이 곤괴가. 건괴는 3획, 뭐 음괴는 4획, 무슨 뭐 이런 거 양괴들은 5획.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곤괴가 나오면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닥지 제일 많게 생겼어요. 무리. 위병, 자루. 땅은 자루다 이거예요. 왜? 자루는 뭐 하는 거냐면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은 자루가 없고 계단도 없어요. 비빌 데가 없어요. 하늘은. 올라가고 싶어도 계단도 없고 잡아보시고 싶어도 자루도 없어요. 땅은 다 잡혀요. 캐보기도 하고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형이하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상적인 하늘에 대해 도무지 잡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용을 어떻게 잡아요? 잠용, 비룡 다 이거 잡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땅에 이야기한 거 다 잡히는 물건이에요. 이상, 견빙지, 서리 뭐 잡히지 그거. 황상, 누런치마 깔린 게 다 누런치마인데. 그렇듯이 땅이라는 거는 자루다 이거예요. 다 잡아볼 수가 있다. 하늘에 비해서. 그 다음에 기어 지하의 위 흙이요. 땅에 있어서는 흙, 검은색도 된다. 깊이 파보면 땅의 색이 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음양을. 하늘이 백.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보면 바둑 보면 흑백으로 돼 있잖아요. 백돌이 양이고 흑돌이 음이고. 그 옛날에 전설에 보면은 그 백돌 가진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할아버지. 남두 육성. 이 할아버지는 북두 칠성. 이 양반은 생명을 관장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죽음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19살 먹은 애가 관상가가 관로라는 그 유명한 관상가가 단명하겠다. 19에 죽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쫄아가지고 찾아갔죠.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동네 제일 큰 나무 밑에 몇 시에 어느 날 가면은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 텐데 거기 막걸리하고 맛있는 안주 딱 노루포 갔다가 그냥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로만 놓고 기다려라. 시킨 대로 가보니까 진짜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이 따르고 이제 하니까 이제 노인이 인기척을 채가지고 누구냐 이거지. 이래저래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돌을 이 유양반이 이 흑돌 잡은 할아버지한테 자네 좀 그거 어떻게 좀 고쳐줘야 되겠네. 그래서 안 돼. 그거 공적 장부를 조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 얘 염라국에 있는 수명록 명부록을 이제 식구 돼 있는 거 술 한 잔에 이제 하나 더 붙였다는 거죠. 공문서 위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뇌물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양이었는데, 이런 바둑이었는데, 이런 정치가 있었는데, 별자리가 있고 생명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살벌한 바둑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음양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흑이라는 게 양과 음으로 보면은 양이 백이라면 음은 또 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